안녕하세요. 특별전 하천에서 찾은 은자의 이상향 고군구곡을 기획한 국립춘천박물관 학예연구사 명세라입니다. 특별전은 강원도 화천에 위치한 고군 아홉구비를 소개한 전시인데요. 고군 아홉구비는 17세기 조선 중기에 살았던 김수증이라는 인물이 만든 것으로 그의 호가 고군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호를 본받아 고군 아홉구비, 즉 고군구곡이라 이름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실제 경치를 소개하는 전시이기 때문에 고군구곡이 위치한 화천군과 함께 전시를 공동 개최하였고, 전시를 위해서 화천 군민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춘천박물관의 브랜드는 한국인의 이상향입니다. 관동팔경과 창녕사토 500나안을 브랜드 콘텐츠로 삼고 특별 전시를 개최한 바 있는데요. 이번 특별전은 한국인의 이상향으로 영동의 관동팔경과 함께 명서의 고군구곡을 선정하였습니다. 즉 점으로 이루어진 관동팔경과 선으로 이루어진 고군구곡을 합쳐 강원도를 하나의 이상향으로 만들기 위해서죠. 그렇다면 구곡이 무슨 의미인지 먼저 알아볼까요? 구곡은 계곡의 아름다운 9곳을 선정해 1곡부터 9곡까지 이름 붙인 것입니다. 처음 구곡을 설치한 인물은 중국 송나라 주의입니다. 주의는 무의산에 무의구곡을 설치했고, 훗날 조선의 많은 문인들은 주의를 흠모해 이를 따라 자신만의 구곡을 설치했습니다. 김수증이 고군구곡을 설치한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곡은 대개 하류에서 상류로 이동하며 설치되는데요. 따라서 구곡을 감상하기 위해서는 계곡의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며 감상해야 합니다. 이유는 물길의 근원을 찾기 위해서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것처럼 사람도 현실로 인해 멀어져 버린 자신의 본성, 즉 진정한 자신을 찾기 위해서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미죠. 따라서 구곡에 도착했을 때 진정한 자신을 마주할 수 있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고군구곡도 마찬가지로 김수증이 1곡부터 9곡까지 하류에서 상류로 올라가면서 설치하였고, 특히 김수증이 고군구곡을 평양화가 조세걸에게 시켜 그림으로 그리도록 했습니다. 이제부터 저와 함께 1곡부터 9곡까지 실제 경치와 그림, 그리고 이번 전시를 위해 특별히 만든 고군구곡 실감 영상을 감상해 볼까요? 1곡 방화계입니다. 방화계는 바위마다 꽃이 만발한 계곡을 뜻합니다. 마치 무릉도원 입구에 복숭아꽃이 활짝 핀 것처럼 이곳은 이상향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김수증이 꽃이 만발한 바위에 앉아 나귀를 끌고 오는 시동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1곡 현장엔 아직도 김수증이 앉았던 바위 주변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곡은 청옥협입니다. 청옥협은 옥처럼 푸른빛 골짜기입니다. 1곡에서 오리쯤, 즉 약 2km 정도 가면 있습니다. 9곡 중 배를 띄울 만큼 깊은 곳이죠. 그림에서는 마치 단풍이 든 것처럼 울긋불긋한 나무들 사이로 바위 위에 잔도가 보이고, 김수증은 물가에 앉아 시동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3곡은 신여협입니다. 하지만 김수증은 훗날 매월당 김시습이 머물렀던 곳이라는 걸 알고 청운대로 다시 고쳤습니다. 이곳은 넓은 너럭바위 위에 100여 명이 앉아 논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림에서는 청운대 위에 나무 몇 그루가 서 있을 뿐입니다. 지금은 정자를 그곳에 세웠습니다. 4곡은 백운담입니다. 튀어오르는 물안개와 구름 같은 못을 뜻합니다. 바위의 형세가 마치 구름과 같고 물방울들이 마치 물안개와 같다고 본 것입니다. 이곳은 그림의 경치가 현재 가장 잘 남아있는 곳입니다. 그림에서도 기괴한 바위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 있고 물 위의 포말도 그대로입니다. 비록 그림 속에는 너럭바위 위에 서 있는 바위가 지금은 물속에 반쯤 잠겨있지만 말입니다. 5곡은 명옥내입니다. 옥이 부서지는 듯한 소리를 내는 여우를 의미합니다. 5곡은 소리의 심상을 강조한 곳으로 물소리를 들으며 힐링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림에서도 김수증은 바위 위에 걸터 앉아 물을 바라보며 물소리를 듣는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6곡은 와룡담입니다. 용이 잠겨있는 깊은 못이라는 뜻이지만 사실 와룡 제갈량을 기리기 위한 의미가 더 크답니다. 그림에서는 김수증이 나무 아래에서 계곡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농수정이 바로 옆에 보이는데요. 농수정은 최치원의 시에서 세상의 시비소리를 물소리로 덮어 듣지 않고 싶다는 구절을 따 만든 정자입니다. 그리고 정자 옆에는 고군 정사비가 세워져 있는데요.
송시열이 글을 짓고 김수중이 글씨를 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남아있지 않고 조선시대 탑본했던 천만 남아있습니다. 칠곡 명월계입니다. 밝을 달이 비치는 여울인데 저녁 풍경이 아름답다고 합니다. 이곳은 그림의 풍경과 가장 달라진 곳입니다. 그림을 그린 화가의 시점을 찾기 가장 어려운 곳이기도 합니다. 그림에서는 조용히 나무 사이에서 달을 바라보는 김수중이 표현되어 있을 뿐입니다. 팔곡 융의연입니다. 제갈량과 김시습의 저리를 기리는 여울입니다. 이곳도 마찬가지로 당시의 풍경과 많이 달라진 곳 중 하나입니다. 그림에서는 김수중이 너럭바위 위에 앉아 물속에 다리를 담고 있습니다. 짐을 맨 시동을 저만치 해서 주변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이곳은 물속을 바라보며 관조하는 공간입니다. 구곡은 첩석대입니다. 겹겹이 쌓인 계곡의 바위입니다. 이곳은 구곡의 마지막입니다. 마찬가지로 첩첩이 쌓인 돌들은 현재 거의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림에서는 김수중이 바위 위에 앉아있고 주변은 층층이 쌓인 기괴한 바위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 속 저 멀리 탑 하나가 보입니다. 신수사 탑으로 추정되며 현재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네, 지금까지 화천 고군구곡을 살펴보았습니다. 김수중은 이곳에서 은거하며 자신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김수중은 왜 화천을 선택하고 이곳에서 어떤 시간을 보냈을까요? 김수중은 김상원의 종손입니다. 김상원은 명청 교체기에 청나라와 화의를 반대한 인물로 선비들 사이에서는 저리의 화신으로 존경받았고 그의 집안을 명문가로 만들었습니다. 김수중은 어려서부터 할아버지의 저리 정신을 본받았고 이런 모습은 김상원의 묘비와 김수중의 묘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김수중의 글씨가 새겨진 김상원의 묘비는 명나라가 패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명조선, 즉 명나라 조선의 신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는 김수중의 묘비에도 그대로 볼 수 있어서 김수중이 할아버지의 영향을 깊이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명문가의 종손이었던 김수중이지만 그가 살았던 시대 상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서인과 남인의 대립, 노론과 소론의 갈등이 깊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서인 노론이었던 김수중은 정치 상황에 따라 화천 고군구곡으로 몸을 숨겨 가문을 보존하고자 하였습니다. 당시 치열했던 정치 상황을 잘 보여주는 유물이 바로 반치입니다. 반치는 암동 김씨 가문과 원한이 있는 인물의 목록과 그 자손의 자손들의 이름을 적어 놓은 책입니다. 탄핵을 하거나 혼인 등에 참고하기 위한 것으로 일종의 블랙리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수중은 고군구곡에 은거하면서도 당시 정치적 갈등을 지나치지 않고 그의 버시자 스승인 송시열과 함께 다양한 문화 활동을 계획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율곡이이가 은거했던 황해도 해주 고산구곡을 그림으로 그리고 판본으로 만들어 서인 노론 문인들 사이에서 배포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로써 주위에서 율곡이이로 이어지는 성리학의 계보를 서인 노론이 이어받았다는 상징성을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예술적 재능은 여기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김수중은 고군구곡에 은거하기 이전부터 유람을 좋아했던 인물입니다. 이런 유람 문화는 당시 대부분의 문인들이 즐겼는데요. 특히 김수중의 동생인 김수항은 함경도 칠보산을 유람하고 이를 궁중 화원 화가였던 한시각으로 하여금 그리게 했으며 남인이었던 미수 허목 등도 강원도 철원을 유람하고 삼부연, 화적연 등을 병풍 그림으로 주문 제작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시대 분위기 속에서 김수중도 강원도 화천에 고군구곡을 설치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김수중은 고군구곡이 단지 아름답기 때문에 택한 것은 아닙니다. 아름답기로는 금강산이 최고이지만 금강산은 은자가 살기에는 너무 많은 이들이 찾아오는 곳이죠. 자유롭게 논일고 한가하게 거닐고 경작할 수 있으며 김수중의 흔적이 남아있는 고군구곡이 그에게는 진경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진경은 정선의 진경산수의 진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바로 이상향을 뜻합니다. 하지만 고군구곡에 머물던 김수중에게 큰 시련이 다가옵니다. 그의 스승이자 벗이었던 송시열이 사사되고 김수항과 김수흥도 죽게 됩니다. 깊은 절망에 빠진 김수중은 더 깊은 산속 화엄동으로 들어갑니다. 이곳에 정사를 짓고 자신만의 세계를 만듭니다.
특히 넓은 너럭 바위에 태극과 팔개 등을 새겨 우주를 표현하고 그 옆에 유지당을 짓고 그 안에 김시습과 제갈공명 초상을 걸어둡니다. 이제 이상향을 찾는 것을 넘어 자신의 이상향을 창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전시 기획자로서 저는 고군고곡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김수증이라는 인물의 삶을 간단하게 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힘겨운 삶 안에서 고군고곡이라는 공간을 만들어냈고 이곳에서 온전히 자신만의 시간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정치 상황에 따라 출처를 반복한 그가 진정한 은자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를 선속의 경계에서 머뭇거리는 은자라고 표현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전시를 보시고 그 판단은 관람객이 스스로 하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습니다. 전시의 내용이 일부 어둡기 때문에 전시 공간은 너무 어둡지 않길 바랬습니다. 그냥 김수증이라는 인물의 삶과 그가 생각했던 이상향인 고군고곡을 담담하고 깔끔하게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진열장은 일정한 패턴으로 재질을 달리하며 변화를 주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 꼭 봐야 할 전시품은 바로 조세걸이 그린 고군고곡도입니다. 현재 고군고곡도는 이곡 청옥협이 펼쳐져 있습니다. 첩이라는 특성상 한 면밖에 전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뒤편에 고군고곡 도첩을 전부 담은 디지털 고군고곡 도첩이 있으니 여기에서 그림과 시, 발문, 실경까지도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군고곡 도첩과 함께 이번에 처음 공개된 고군고곡 도첩 임모본도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조세걸이 그린 그림을 19세기에 베낀 작품으로 조세걸의 고군고곡도를 그대로 따라 그린 것이 아닌 조금 더 재해석한 작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령 그림 속 인물이 원작은 한 명이지만 임모본에서는 두 명이 표현되어 있다든지 혹은 아예 표현되어 있지 않기도 하고 산의 표현과 가옥의 편에 당시의 화풍을 적용해 시대의 흐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화천에서 찾은 은자의 이상향 고군고곡을 살펴보았습니다. 숨어 사는 선비를 꿈꾼 김수증은 힘겨운 현실 속에서 고군고곡에 은둔하며 참된 자신을 찾아갑니다. 구곡이 1곡부터 9곡까지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며 인간의 본성을 찾고자 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참된 나와 마주할 수 있는 특별한 순간과 장소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곳이 내 방일 수도 있고 동네 커피숍이나 혹은 멀리 바닷가, 산, 계곡과 같은 자연일지도 모릅니다. 그곳이 어느 곳이든 내가 바라보는 곳, 그곳이 진경이자 이상향일 것입니다.